자, 9월 15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47,000달러로 어제 약간의 반등을 줌으로 인해서 가격이 회복을 어느 정도 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지를 하는 44.5K 이 부분은 잘 지지를 해줬고요. 큰 이탈 없이 지금 위로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지금 일단 46K 이상으로 올라와 줌으로써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은 어제 CPI 발표가 있었죠.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이 CPI 발표로 인해서 예상한 것보다 지표가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를 살짝 줄일 수가 있었죠. 인플레 우려가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조기 테이퍼링도 변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추측으로 인해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된 지금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자세한 방향은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발표가 있었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보다는 이제 전월 대비를 보게 되면은 차이가 좀 나죠. 전년 대비도 차이가 좀 나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예상한 것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를 줄일 수가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 테이퍼링이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9월 FOMC 이번에 일주일 뒤에 있을 정례회의 이후에 발표에서 테이퍼링 조기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난무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CPI가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다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테이퍼링 시계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풀이를 하고 내부의 기준을 충족한다 테이퍼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테이퍼링 조기 집행 가능성이 꺾였다는 판단도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름세가 일시적이고 곧 사라질 요인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기 테이퍼링 논의가 일단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추측일 뿐이고 지금 어떻게 될지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달렸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파월 의장에 달렸다라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추측을 하는 거는 그냥 추측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이번에 일주일 뒤에 있을 FOMC 정례회의 이후에 발표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날짜로 보면은 21년 9월 23일입니다. 목요일. 솔직하게 이때 FOMC 이제 정례회의 이제 발표만 잘 끝나면은 10월은 정말 편안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때를 대비를 해서 저도 이제 현금화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내릴 수도 있다. 자,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자,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굳이 매수를 할 건가요? 50대 50이라면은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안 합니다. 매수를 안 하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안 하고 여기에서 기다리는 거죠. 현금 관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조금 늦게 출발을 해도 되는 거고 만약 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더 내릴 때까지 기다려서 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굳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이 반반의 위치에 있는데 굳이 도박처럼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23일 목요일까지 조금 안전하게 보수적인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죠. 3, 4일 정도 이제 또 시장이 살짝은 올라가는 회복 시기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급등하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저는 현금화를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조금 관망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9월 23일 새벽 3시인데 이때도 이제 전날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몇 달 전부터 지금 9월 FOMC에 있을 정례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 뭐 파월 의장 교체 촉구하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내년 2월에 임기가 마감이 됩니다. 파월 의장이 임기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뭐 너무 패닉셀이 올 수가 있고 너무 크게 변화가 올 수 있는 것보다는 그냥 흐름대로 조금씩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너무 급격한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년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임기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큰 변화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 그래서 저도 테이퍼링 언급은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급격하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3일 이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다 9월에 테이퍼링을 할 거라는 조기 언급을 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반영이 돼 있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걱정거리가 없어질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를 오히려 저는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 반등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SEC 위원장 암호화폐 거래소 증권거래소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규제죠.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규제라는 게 말은 딱딱하지만 규제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규제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지속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변화의 촉매제가 되고 지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 등의 기관과 함께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고 믿는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CFTC 위원회 암호화폐 규제 전문가 크리스티 로메로를 지명을 했습니다.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암호화폐에 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규제 소식인데 오히려 이게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기존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기존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라 보고 그리고 투명성 향상을 위해 오히려 좋다라는 얘기. 그래서 SEC 감독 강화를 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호재로 해석이 돼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이거 뭔가요?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우크라이나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비트코인 합법화를 저번 주에 했죠. 비트코인 합법화를 하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암호화폐 도입을 위해서 엘살바도르 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젤킨스키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암호화폐 친화적 국가로의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엘살바도르 쪽으로 파견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조금 빠르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2의 법정 화폐가 나오지 않을까. 우크라이나도 뭐 그렇게 뭐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잘 사는 나라는 아닌데 엘살바도르보다는 파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도입을 해버린다면. 그래서 굉장히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자, 이제 스톡드 플러 차트 내용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이게 청록 무슨 색인가요? 네. 지금 여기 색깔 위에 있는 것이 지금 12년부터 16년 우리가 17년도 때 있었던 그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이게 이제 17년도 때 있었던 불장, 그리고 여기는 13년도에 있었던 불장. 자, 지금 2020년이죠. 2020년인데 여기 빨간색 선을 보게 되면은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란색 부분까지 지금 도달을 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델 타깃까지도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지금 이번 연말까지 갈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아직 힘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타겟을 낮게 잡아도 10만 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잡으면은 그 이상도 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크게 여기까지 기대는 안 하고 여기 밑에 있는 타깃까지만 도달을 해도 10만 달러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여전합니다. 지금 고래들의 입금량 보게 되면은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BTC의 총량이 3년 이내에 최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래소의 보유량이 없다라는 것은 매도의 압력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살짝 이번에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정말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달러, 이제 달러 강세를 보게 되면은 여기 위에가 비트코인 가격이고 여기 밑에가 비트코인 달러인데, 자,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 강세가 약해진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상승을 합니다.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가고, 굉장히 디커플링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중립을 큰 폭으로 어디로 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달러 가치도 뭐 이거는 의미가 없죠. 하지만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기 전이죠. 바로 전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조금 더 떨어져 준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잠깐 중립으로 가고는 있지만 나중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위험한 이유가 이거죠.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내려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달러 가치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보다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CPI 발표 이후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 자, 그러면 여기 흐름이 어디까지 가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흐름, 여기 46K, 계속 말하는 46K, 이제 이게 지지선이 아닌 저항으로 바뀌었었죠. 제가 말했던 44.5K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해서 떨어지고, 그때부터 여기를 자꾸 저항으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반등을 좀 크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등에 성공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여기를 지지선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막혀 있는 게 48K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48K까지 뚫으면 좋겠지만 48K 뚫고 여기 50K, 51K까지 있는 이 부분에 진입을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 하더라도 정말 48K를 턱걸이로 넘어서 딱 이 부분까지만 도달을 할 거지, 여기 51K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왜냐면 아직도 여기를 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제가 말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정례 회의가 끝나고 발표에 대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을 거다. 그냥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씩 회복을 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박스권에 아마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고, 여기에서 조금의 꼬리를 내는 상승은 있을 수는 있지만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포인트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뭐 횡보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뭐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해도 여기까지 왔다가 바로 또 떨어질 거고, 여기 이 부분 안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제 예상은 너무 뭐 급격하게 투자할 필요 없이, 만약에 급등이 온다, 급등이 왔을 때는 바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서 우리가 있을 23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계획도 이렇게 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 오늘 리딩은 마치도록 할게요.